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지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한 이 총리는 오늘 아침에도 성완종 회장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회장을 직접 만났으며 성 회장의 측근이 다음 날 1억 원을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 회장은 직접 홍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받았는지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와 홍 지사의 주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성완종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선 자금은 야당도 같이 조사받아야 한다며 공동 수사 카드를 꺼내들자 새정치연합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반값 수수료가 시행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6억 원짜리 주택 매매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기존 최대 5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억 원짜리 전세 임대의 경우 기존 최대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 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표현의 자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서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짜 잠수부로 확인된 홍 씨를 국회로 부르는 게 적절한지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사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신은숙 변호사, 정철신 경제 칼럼니스트, 하태원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정대상 1호.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바로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성완종 회장과 가깝지 않을 뿐 아니라 돈 문제도 없다고 거듭 밝혔었죠. 그런데 성 회장, 자살 직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총리에게 재선거 당시 현금 3천만 원을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 일단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2013년이었고요. 재보궐선거 때 이완구에게 3천만 원 직접은 아니었죠. 현금으로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가 개혁 사정을 한다면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대상 1호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총리가 당시 회계 처리를 했나?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라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경향신문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이죠. 50분 녹취 파일이 있죠. 네. 경향신문이 가지고 있고 검찰이 제출하겠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4분 가량 분량이고 이제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시기가 묘한 게 어제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이완구 총리가 단돈10원도 받은 적이 없다, 후원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경향신문이 녹취록 중에 일부분 3천만 원을 줬다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언뜻 아침에 연상에서 떠오르는 게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왔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파도처럼 보이다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게 무슨 영화의 CG처럼 한 도시를 쓸고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 그걸 연상할 때는 이게 이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무슨 얘기냐면 좌고우면하정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데 검찰은 뭐 법리를 다투겠죠. 근데 김무성 대표가 첫날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다. 네. 이완구 총리가 뭐 검찰 수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 또 수사에서 뭐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기소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다만 지금 뭐 4대 개혁이니 뭐니 어쨌든 3월 10며칠 날 법무부 장관을 대동하고 날이 서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할 때 이완구 총리와 이런 정치적 논란이 휘말린 뒤에 국무총리로서 이완구의 차이를 우리가 본다면
이 성완종 회장의 어떤 파문이 일으킬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다. 첫 번째 타겟이 일단 이완구 총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문제는 유무죄, 그다음에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총리직을 과연 수행이 가능할까 정도로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일단 입고 네. 들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성완종 회장이 가장 미워했고 증오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는 생각이 결국 드는데 결국 이완구 총리 아니었나. 그렇죠. 기다렸다는 듯이 예. 가장 직격탄을 날렸는데 자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꿀꺽 먹었지. 그다음에 이완구 총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아주 직격토를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완구 총리 오늘 대정부질문 둘째 날 여기에서 또 다시 이제 이완구 청문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자 오늘까지 피해 나갈 수 있을지 정면 돌파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귀추가 주목되는 일단 대목입니다. 총리실에서는 공식 반응이 금방 나온 겁니다. 10분 전에 나온 건데 예. 전혀 받지 않았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라고 공식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경향신문가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사람이 바로 이완구 총리예요. 그렇죠. 그 지금 하태원 차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억한 심정이 있어요. 원망의 마음이 자, 컸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지난번 총리 청문회 때 이완구 총리는 정치인 데뷔 최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자판기다 해서 자신만만하게 하다가 네. 마지막에는 거의 낙마 직전까지 갔거든요. 누가 구했느냐? 충청민심이 구했습니다. 사실상. 네. 충청 향후 회장이 청문회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충청도에 엄청난 많은 양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네. 총선 때 두고 보자. 충청 민심은 여야가 신경 쓰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 청문회를 잘못했다. 충청 민심이 완전 돌아섰다 했는데 그게 충청 포럼과 그 성완종 회장이 주도해서 이완구 총리를 구해냈다라고 그분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완구 네.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자원외교 하는데 충청도에 어쨌든 그렇게 많은 장학사업도 하고 했던 성완종을 1호 타겟으로 한다는 것은 일단 최소한 고향 민심이 이완구 총리에서 명확히 떠나고 있다. 그다음에 떠나는 방식이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어리없고 후한무치하다. 이런 형태로 자기 고향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는 도대체 지금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와 별개로 네. 정치적으로 혹독한 심판을 지금 이미 받고 있는 중이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일단- 있었던 네. 대정부 질문은 이완구 총리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제 이완구 총리 역시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경남기업과 이 고인으로부터 후원금을 정치인으로 후원금 받은 것은 없습니다. 3월 22일 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총리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 라고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좀 섭섭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이완구 청문회 때, 총리 청문회 때 그렇게 충청 민심이 지원을 했고 네. 근데 저렇게 뭐 배반을 했냐, 배신을 했냐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저는 이 총리의 지금 어떤 해명 네.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결국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10,00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총리 개인으로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어떤 권곤일척의 어떤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만약에 받았다면 예. 청문회 앞에서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돈이 받았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완구 개인에게는 물론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질 거고요. 이완구 총리가 저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대목 한 가지 있습니다. 꿀꺽 먹었다 이런 성완종 회장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 처리가 전혀 안 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장부를 뒤져도 아마 돈을 받았다는 대목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확인이 될 수 있는 방법, 확인이 된다면 이제는 정말 메가톤급을 넘어서 아마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실제 정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때 재보궐선거 때죠. 네. 2013년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네. 지역구가 네, 서산- 서산- 부여청양입니다. 부여청양. 예. 부여청양인데 예. 네네. 지금 인터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서 네. 반나절 정도 있었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한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저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한쪽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 이 검찰에서 어떻게 이게 수사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님?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검사들이 독심술을 하는 신은 아닙니다. 그러면 증거, 명확한 서면 증거라든가 계좌에 이체했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사실 돈 뭉치를 전달하는 동영상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은 주었다는 사람, 받았다는 사람, 전달했다는 사람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안 받았다. 줬다는 분은 돌아가셨고 전달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검사가 신의 아닌 이상 밝혀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상 수사에서 밝혀지기는 진술에 의존한다는 부분이 한계죠. 그러니까 네.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정치자금 문제 수사에서 난점이 계좌로 정치자금을 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표로 줄 리도 없습니다. 네. 현금으로. 현금으로 줬다면 아까 준 사람 받은 사람 목격자 뭐 동영상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사실은 돈 주는 장면을 상 받는 데도 아닌데 촬영하고 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어제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투트랙이다. 하나는 검찰이 정말 사력을 다해 수사를 하겠죠.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기소까지 가거나 유죄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난망하다는 겁니다. 저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네, 네, 네. 그런데 아까 어제 왜 김무성 대표에게는 정치적인 문제다. 지금 이완구 총리는 국무총리입니다. 국정을 해야 될 분입니다. 국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국정에 대한 질문 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 하태원 차장 말씀하셨듯이 오늘 국회 이완구 총리가 출석을 하면 무슨 얘기를 질문하겠습니까? 3천만 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현수막 걸린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내가 야당 의원이라도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에 대한 질문은 어디 갔습니까? 이게 바로 레임덕이고 이게 바로 리더십의 치명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네.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 방향으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완구 총리가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후에 소위 뭐 판도라 상자가 사실 열렸는데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이른바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려 갈지가 사뭇 궁금한 장면입니다. 우리 박상원 소장께서는 쓰나미라는 표현을 쓰셨고 우리 하태원 차장은 건곤일척의 싸움이 드디어 시작됐다. 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비자금이 시작이 바로 네. 이완구 총리의 3천만 원 수수설. 그렇습니다. 네. 금액이 240억이 지금 넘는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하고요. 전도금의 금액 한 32억 이상이 되는데 자,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결국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을 검찰이 과연 어디까지 건드려서 어디까지 갈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자, 이완구 총리로 시작되는데 이게 그 칼이 친박을 넘어서 여야까지 야당까지 갈지 만약에 야당까지 갈 경우에 1년 내내 이 문제로 어떤 검찰의 사정정국이 이어질 가능성 높아 지금 레임덕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중요한 국정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경제 문제 중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안들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과거 아주 치열했던 대선 자금 수사가 2003년 네. 한나라당 대선 자금 수사였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이 많이 다른 게 당시에 기업인들은 주로 이제 뭐 운전 비서라든가 수행 비서들을 통해서 자금들을 많이 전달했기 때문에 당시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의외로 좀 쉬웠었습니다. 뭐 차떼기라는 것도 결국 비서가 가서 고속버스 그 휴게소에서 차 두고 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돈 전달 방식이 좀 독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느 기업인들과 달리 네. 어느 한계선까지만 자기의 수행 비서가 가고 마지막 돈을 전달하는 과정 그 과정들은 항상 다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칼을 들고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3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뭐 비망목에서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고민이 굉장히 커져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업인들, 과거의 기업인들은 좀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주지를 않습니다. 비서시켜가지고 주기 때문에 의외로 수사는 쉬웠었는데 아마 이번 성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돈 전달 방식부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뭐 긴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어느 정도 기간을 예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3천만 원이 예, 말씀하시죠.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32억이라는 돈이 2007년부터 인출이 됐습니까? 2007년도라고 하면 이제 노무현 정권 말기 때인데 그러면은 그 2007년부터라는 기간에서 2014년의 기간에 32억에 지금 인원수를 맞춰서 전부 이게 악유를 맞추자고 한다면 저는 게임이 안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간에 그 성완종 전 이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자신도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남 정치하는데 돈을 줬을 땐 자신 때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수사 방향이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푼다라고 하면 일단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공소시효만 가지고 대상을 할 것인지 그럼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이 회오리만 치지 밝혀지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한다면 국민이 그걸 납득을 할까요?
저렇게 납득은 안 하지만 선을 국민분들이 생각한다고 또 이걸 기억을 하고 정치에 반영을 하고 선거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일단은 홍준표 지사가 어떤 1호 어떤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달자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홍준표 지사를 먼저 소환하는 수순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완구 총리와 관련해서 3천만 원이 두 번 나옵니다. 네. 직접 건넸다는 3천만 원, 네. 또 다른 3천만 원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죠. 야권이 주장한 건데요. 네. 바로 현수막을 내거는데 3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 당시 충청 포럼이. 아니 그 당시 네. 이제 우리 기억을 한 게 뭐 그때도 뭐 정치 평론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완구 총리가 청문회에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다음에 야당이 이제 그 충청 향후회 회장분을 증인으로 이제 출석시켜서 고압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야당이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충청도 다녀온 분들이 현수막이 엄청 걸렸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충청도 민심을 대변한다고. 그러니까 그 현수막이 어쨌든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회장 총리,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 측의 얘기에 의하면 이완구 후보자 측에서 좀 도와달라 얘기해서 도운다고 현수막을 온 충청도에다 붙였다. 그 가격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은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완구 총리는 그 부분에서 나는 몰랐다 얘기인데 그게 과연 이제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완구 총리의 말을 믿을 것인지 성완종 회장 측의 말을 믿을 것인지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이완구 총리 자꾸 저 성완종 회장과는 잘 모른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 어떻습니까? 포럼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네. 선을 그었죠. 근데 뭐 야당이 어제도 의혹 제기를 하면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여러 개 내놓지 않았습니까? 사진, 특히 이제 유세 도중에 같이 찍었던 사진, 나란히 세종시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찍었던 사진,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진 등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전혀 몰랐다. 이런 부분의 해명이 자꾸 스텝이 꼬이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는 알았으나 알고 같은 충청권 인사로서 여러 가지 교분이 있었으나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는 나는 성완종 회장과 선을 긋고 분명히 깨끗하게 했다. 이런 해명이 애초부터 나갔어야 하는데 이완구 총리가 본인이 상당히 패닉되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과 친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오히려 내가 야멸차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배신감을 느껴서 나를 음해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 본인이 뱉은 얘기들 어떻게 주워담을지 오늘 일단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상당히 규칙가 주목됩니다. 네. 예, 성 회장 굉장히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완구 총리를 향해서 독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추측이긴 합니다만 3천만 원을 줬다는 사실을 인터뷰에서 했고 하지만 죽기 직전에 바지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네. 쪽지에 이완구 이름 옆에는 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미스터리예요. 예. 미스터리인데 그 쪽지만 있었겠습니까? 쪽지는 이제 고인의 어떤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네. 것이고 오늘 뭐 신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비망록이 네.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난무한데 장부까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가 여야를 통해서 지도부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쪽지는 어찌됐든 성 회장이 그동안 정리했던 자료의 한 일부분 을 메모 형식으로 남기기 때문에 저기 액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질하고는 관계가 좀 없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또 정치적인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완구 총리의 과거 행적, 말 바꾸기 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신뢰감에 조금 흠집을 낸 과거 행적들이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뭐 청문회 때도 일단 그렇고. 3천만 원이라는 건 이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이완구 총리의 언행이 어땠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예단해서 몰고 가는 상당히 위험한 네.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3천만 원이라는 부분 분명히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명확하게 있고 본인은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충돌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를 뭐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 이완구 총리가 과거에 어떤 말 바꾸기 그런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여론이 이완구 총리의 얘기 과연 믿어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검찰 수사를 직접 받아서 어떤 소환 수순으로 갈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도 대정부 질문에서 좀 약간 말 바꾸기 해프닝 있었죠. 어제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요. 오전에 네. 그렇죠. 네네. 오전에 뭐 박근혜
네, 전 본인이 이제 당시에. 혈액암 판정을 네. 받고 나서 예, 본인이 2012년이죠. 네, 2012년도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병상에 누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세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제 그때 당시 유세 12월 15일인가부터 아마 유세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실제로 명예선대본부장 충청 지역을 맡아서 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사진이 공개되고 음성이 공개되고 영상이 공개되자 나가긴 나갔었는데 정말 소극적으로 내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인간적인 정상 나갔다 이렇게 말바꾸기를 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런 질타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뉴스 속의 인물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홍준표의 1억. 성 회장이 홍준표 경남도 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잘 받았는지 확인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네. 홍준표 지사의 1억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증언들이 뭐 오늘 조간신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홍준표 지사가 이제 유명해진 게 모래시계 검사였죠. 네. 근데 이제 그 똑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공경에 몰리는 부분인데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역시 1번 타자는 홍준표 지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까 좀 메모에 있는 55자짜리 메모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일단 불가피하고 홍준표 지사가 과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정말 사면 초과에 좀 몰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면 2011년 6월 한나라당 네. 대표 경선을 앞두고 최측근 A씨를 이렇게 윤모 씨죠. 1억 원을 전달하고 한 뒤 확인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홍 지사한테 전화를 해서 돈 잘 받았냐 확인까지 했고 그다음 이것을 측근들 가운데 여럿이 당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홍 지사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오전의 보도에 따르면은요, 일단은 검찰도 그 1억 원을 거의 계좌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비자금 250억이고 계좌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11억 원은 아들 급여 형식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240억 정도가 남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돈을 꼬리표를 추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억 같은 경우에는 저 윤모 씨한테로 계좌에 들어갔고요. 저 윤 씨는 이 송환종 회장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남 기업의 고문과 부사장도 지냈고 또 홍준표 지사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을 받았으니까 1억이 과연 이제 전달됐나 안 했나 그러니까 직접 대면 수사만 남은 거고 일단 1억이라는 돈의 향방까지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검찰이 굉장히 네, 발빠르게 네. 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직접 만났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렇죠. 성완종 회장이 직접 그러니까 1억 원의 돈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기 전에 며칠 전에 홍지사 그러니까 여의도에 직접 만났다는. 여의도에 M 호텔이라는 예.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 네. 정치권 인사들이 차도 먹고 밥도 먹고 네. 하는 조그만 호텔 2층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룸도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가는 데인데 그러니까 카페가 있고 룸이 있는데 그 M 호텔에서 성완종 회장과 돈을 전달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대표 경선에 나섰던 홍문종 그 당시 의원이죠. 이 만났다는 정황까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건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장소가 M 호텔이 또 나오기 때문에. M 호텔이 모 호텔이 아니고 실제로 네. M 호텔이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이제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 공간인데 네. 거기가 특이한 게 룸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보통 이제 뭐 거기서 많은데 그 룸 사용비 한 몇만 원을 내면 네.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는 특이한 호텔인데 거기서 보통 모임을 많이 하죠. 그렇죠. 하는데 네. 그 호텔에서 성완종 회장과 홍 지사가 만났다. 뭐 이래 되는 거니까 점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제 홍 지사 건은 정황이 좀 구체적입니다, 지금. 네, 홍 지사야말로 말 바꾸기를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초반에 1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을 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친박도 아닌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점점점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자금 전달책까지 나오고 하자 이제는 말을 좀 바꿔가고 있는데 뭐 1억이라는 계좌도 물론 자기한테 꽂힌 건 아니고 그 윤모 씨라는 분 계좌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거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말을 바꿔가고 있는데 이제는 홍 지사가 이제 검찰의 소환을 만약에 받게 되면 저 부분 어떻게 피해갔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여튼 1억이라는 돈이 어떤 성 회장의 어떤 주머니에 나와서 윤모 씨를 통해서 어딘가로 전달된 부분까지는 이미 확인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홍준표 지사에게 꽂혔는지 네. 아니면 정말 배달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착복을 했는지 이런 부분 밝혀져야 될 거라고 근데 봅니다. 이 부분 아주 특이한 게 이제 1억이 그 윤모 씨, 뭐 제가 알고 있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 회장과 먼 친척을 되고 뭐 부사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또 홍준표 캠프에서 공보를 총괄하고 있었던 분인데 계좌로 갔다는 게 참 특이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무신경하게 그냥 홍준표 지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채권 계좌로 했는데 이거 계좌로 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달이 됐느냐 배달 사고냐.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윤 씨에게 1억 계좌가 갖고 인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 1억을 과연 이 윤 씨가 홍준표 지사에게 전달했냐 안 했냐는 건데 네. 오늘 또한 보도에 따르면은 전달을 이미 했고 직접 성 회장이 2011년 6월경에 홍준표 지사에게 전화 걸어서 그 1억 원 잘 받았냐라고 확인 전화했다는 지금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뭐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성완종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면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준 입장에서 직접 전화를 확인 전화를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생기는데요. 자, 홍준표 지사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전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2011년도일 겁니다. 한 6월 달쯤 되는데 1억을 통해서 내가 그걸 1억을 전달해줬고 내가 뭐 그때 뭐 무슨 뭐 공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 윤모 씨 그분은 2010년도 경선 때는 공보 특보를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 경선 때는 직접 조직에 들어오지 않고 그 당시에 민주계 사람 우리 한나라당 내의 민주계 사람들 그 사람들 상대로 전국적으로 뛰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줬습니다. 저한테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떤 입장인지 제가 뭐 알 길도 없고 또 사정이 있겠죠. 경남기업 근무 사실은 이번에 자세히 알았습니다.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 윤모 씨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대목을 상당히 귀담아 들었는데요.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명줄을 틀어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받았고 이걸 전달했다는 대목. 여기서 결정적인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증거 자료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로서는 그 윤모 씨라는 사람을 이렇게 자극할 수는 없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뭐 어떤 굉장히 감싸주는 듯한 그런 어떤 발언들을 내놨는데 결국 글쎄요, 이미 검찰에서 이미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홍준표 지사로서는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전달한 것 관련해서 또 핵심 관계자가 네. 바로 이제 경남기업의 뭐 부사장, 네. CFO를 맡고 있는 분이 갖고 있는 USB가 관건이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지금 있는데 자료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나와 있는 게 55자짜리 메모와 경향신문 7억 50분. 그 다음에 네. 뭔가 있을까가 어제 현재 방송사들이 했는데 오늘 이제 나온 게 비망록. 예. 그 다음에 이제 USB 문제.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간부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역시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USB 형식이든 장부 형식이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이분도, 그러니까 성완종이란 분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기업만 하면서 언둔하면서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사실은. 어제 김한길 전 대표도 돌아가시 전날 만났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성완종 회장과 가깝거나 안다는 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뭐 조찬을 뭐 1년에 한두 일 빼놓고는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약속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의도에 정치 좀 하는 사람 치고 성완종을 모른다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후폭풍이 USB가 안에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자원외교 수사가 되고 한 달 동안 정리를 안 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네.
그냥 1차 자료 형태로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형태든 성완종 회장이 이를 리스트를 새로 좀 재정리하는 과정, 그 자료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자료가 핵심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확보했을 네. 수도 있다. 그 성완종 리스트가 있다면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경로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가족 어디, 유서 어딘가에 분명히 하나 정도는 있을 거다. 이건 네.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또 하나가 오늘 밝혀졌던 이 한모 부사장, 그러니까 CFO 회계 담당 책임자인데 USB 얘기를 본인이 직접 꺼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 쪽에도 분명히 자료 하나가 있을 것이다. 2개 정도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정도, 이제 비망록이 오늘 한 일간지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비망록의 그 내용 한 이 챕터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럼 비망록 형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어디엔가 뒀을 가능성. 그러니까 적어도 한 3 정도의 루트를 통해서는 아주 자세한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이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게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성격, 그동안의 행보, 보통 자금 전달했을 때의 방식에 따른 좀 전원들이 속속 나올 경우에는 100% 어딘가에 모든 기록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록이 이제 어디 있는지를 검찰이 찾기 시작할 텐데, 아마 가족들은 먼저 들어가긴 힘들 것 같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한모 부사장, 회계 담당 책임자였죠. 네. 이분이 스스로 얘기했던 그 USB를 한번 이미 봤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확보에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USB를 얘기했던 한모 부사장 비자금 32억 원을 현금화시킨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성 회장 죽기 직전에 이 한모 부사장과 굉장히 고발까지 할 정도로 좀 사이가 안 좋았더라고요. 이제 그게 관건이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운전기사에게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성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돈 문제에 있어서 늘 한모 부사장을 의심했을 게 확실하지만, 네. 그 사이가 안 좋은 것과는 별건으로 아마 이 한모 부사장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어떤 기록들이 분명히 담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한모- 추측이 예, 가능한 게, 실제로 그 변호했던 그 변호사 자체도 자기 2주 정도밖에 변호 준비를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대형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저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2주 정도밖에 변호사 의논을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분이 이게 정치적으로 예. 풀려고 해서 정치인들을 계속 접촉을 했던 거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타겟에서 이제 뭐 매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줄 딱 질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정리는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자살할 때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 지키고 싶은 사람한테 그걸 분명히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 한모 부사장 같은 경우 사이가 안 좋은 문제하고 아까 정치적 별건인 게 뭔가 하면, 이 수사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한모 부사장과 성 회장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번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 32억 1차로 드러났던 그 비자금에 대해서는 한모 부사장이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 부사장이 고발 내용 자체가 네. 예. 행령혐의입니다. 그렇죠. 성 회장이 행령 혐의를 그렇죠. 검찰에 고발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자금 안에서 이제 성 회장은 한모 부사장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었기 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지만, 지금 이건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횡령을 했든 안 했든 둘째 문제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를 성완종 회장은 돌아가셨고, 이분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USB를 전달했다, 뭐 이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 역시도 이 사건을 좀 이렇게 더 이상은 일파만파로 번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어제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성완종 회장이라는 사람이 물론 기업가로서 본인은 아주 떳떳하게 기업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들 횡령이나 어떤 배임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이게 전부 일파만파로 다 까졌을 경우에, 성완종이라는 어떤 기업인, 이 사람이 기업인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 브로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재단 같은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 성완종 회장 본인도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한모 부사장, 경남기업 부사장은 이 USB 하나면 네. 회사가 날아간다고 한 일간지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회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네, 다음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물귀신 작전. 바로 어제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인데요. 성완종 리스트가 지난 대선 자금에 대한 의혹으로 번지자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간단히 설명을 저게 일단 지금 이제 이 수사가 재밌는 게, 일단 그 홍준표 지사로 시작된 다음에 2011년으로 갑니다. 2012년 당내 경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대선으로 갑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2007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 복권 시절. 그러니까 그 비망록이 그쪽부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제 문재인 대표가 한번 이제 약간의 함정에 빠진 게 뭔가 하면, 두 번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문재인 대표 답지 않게 약간 좀 짜증스러운 듯한 얘기를 하면서 그건 법무부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왜 내보고 물어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아니죠.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우리가 통상 그 사면복권을 할 때 법무부는 생계형 사면복권 일반 사람들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명함 뜯고 완장찬 사람들은 따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은. 네. 그건 청와대에서 요청 와서 법무부에서 심사를 하는 문제인데 어제 문재인 대표도 좀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왜 2012년 대선 자금을 선제적으로 건드렸느냐. 저는 단순한 물타기는 절대 아니다. 무언가를 새누리당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무언가가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으나 네. 근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초재선 의원 수준에서의 정치적 물타기용으로 2012년 대선 자금을 전면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을 리는 전혀 없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여야도 지금 치열한 정보 싸움에 들어갔다. 누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냐의 정보전에 여야도 지금 가세를 한 형국이고 새누리당도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걸 근거로 일단 선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꽃놀이패를 쥐었다고 하면 조금 너무 심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국에서 가장 이 상황을 가장 즐길 수 있거나 아니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김무성 대표라고 봅니다. 일단 친박의 일거에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이게 2012년 대선 자금 수사로 들어갈 경우에 야당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도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왜 마음이 편하냐? 물론 선대 본부장으로서 2012년 대선을 치렀지만 본인은 비박이었고 일단 박 대통령과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에서 마지막에 캠프에 합류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그런 작은 문제나 어떤 깊이 연루된 부분에서 김무성 대표는 상당히 본인은 자유롭다고 보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금방 뭐 짜증 섞인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성한종 리스트에 오른 거예요? 성한종 회장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고 했나요? 그거 엉뚱한 소리고 못된 버릇들이죠. 응? 지금 새누리당은 전원이 다 지금 석고대죄 해야 돼요. 지금 자꾸 남 탓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국민들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 그 두 번째 사면 때 그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특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2007년 그러니까 예, 특별 사면. 그 뒤에 이제 당시에. 야당 논평은 뭐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요청해서 해줬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2월까지 대통령인데 새 정부가 뭐 성완종 회장을 사면 복권시켜주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 지점,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정치권에서 발을 디딘 시점이 뭐 상당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마당발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뭐 하차장 계시지만 큰 선거는 충청을 이겨야 뭐 큰 걸 이긴다는 게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공이 충청이 캐스팅보드를 진 지역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공을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의 네트워크 자체가 어쨌든 여야에 걸쳐 있었던 것이고 그 사건, 횡단도 개발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참여정부의 가장 큰 게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사실 사업자금을 성완종 회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죄를 받았고 사면복권이 좀 지나칠 정도로 법무부의 실무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여야가 서로 혼자만은 상처받지 않겠다. 지금 물귀신 작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 또 공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붙이지 못한 편지. 네, 송환종 회장이 자살 전날 고향 사람들 앞으로 보낸 마지막 편지를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제2의 유서가 된 이 편지는 끝내 붙여지지 못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네, 성화 회장이 남긴 호소문입니다. 자, 일단 석장 분량이고요. 지난 8일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최종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서산, 태안 지역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파고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 있지만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은 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구속이 되면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구속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참 저런 편지를 지금 충청 써놓고까지. 민심이 간단치가 않은 것이 이게 지금 저 충청 민심 일단 분노한 한 측면이 이제 이완구 총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 네. 성완종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뭐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모습도 있고 끊임없이 이제 배지를 향해서 갔던 모습도 있고 또 아까 정치적으로 충청 지역을 상당 부분 대표하는 충청 포럼의 대표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자부심 있게 어머님의 유지에 따라서 정말 잘 운영되어 왔던 서산장학회 장학 사업가의 면모가 있는데 어찌됐든 뭐 본인이 그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했던 것은 그 장학 정말 그 어머님 유지에 따라서 장학 사업을 해왔는데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나쁜 돈으로 내가 지원을 받았냐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무너진다는 얘기 뭐 그 부분은 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만약에 구속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마음의 일각이 좀 무너진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숨지고 난 다음에 뭐 붙이지 못한 편지도 나왔지만 뭐 이전에 얘기했던 비망록도 이제 나왔어요. 네, 오늘 속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다이어리입니다. 네. 성완종 다이어리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한 달치인데 그 중에 2주치만이 공개됐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 다음에 이제 2주치가 공개가 됐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 자세한 내용보다는 누구를 만났는지 그 다음에 장소들이 나와 있는데 인물들과 장소 공개된 건 저 한쪽이 공개가 된 건데 굉장히 친숙한 장소들 또 네.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0월 30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반기문 유엔 총장 가족들과 또 오천하고 네. 예. 물론 저게 만났다는 거기 때문에 저 자체로 어떤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게 성완종 다이어리 물론 이제 검찰이 원하면 이걸 전액 다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만남 저 자체로도 실은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을 그러니까 저기서 겁니다. 보면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 6월 20일 유정보, 그다음 이병기 실장 이름이 나오고 그렇죠. 이완구 총리 이름도 나옵니다. 네. 만난 게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저 다이어리만 놓고 본다. 한번 예. 다이어리 다시 한번 보죠. 네. 어떤 네.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 자, 6월 20일 유정보 유정복. 만나죠. 그다음에 11월 16일 보면 오미찌라는 일식당에서 이병기 실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여의도죠. 예, 여의도죠. 6월 20일 날은 국회 본관 225에서 이한구 지금 총리 그다음 김기현 울산시장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2013년 3월에는 황우여 홍문종 기독교인 간담회에서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실세들이 망라돼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재밌는 게 그 김한길 예. 국민일보 12청 빈센트라는 식당에서 김한길 김한길은 야당의원도 만났다. 또 만났는데 4일에. 모모야마. 네, 모모야마. 그러니까 식당이죠. 어제 4월 김한길 27일에. 전 대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친하다 뭐 이런 얘기를 예. 먼저 했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만약 김한길 의원이 했는데 이게 나왔다 이러면 정말 또 정치적으로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 중에 모른다는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 이완구 이- 총리 잘 모른다. 그렇죠. 네. 있는 것이고 홍문종. 그렇죠. 잘 홍문종 의원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고 참 이병기 실장이야 뭐 아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정말 저 비망록이 완전히 공개가 돼서 근데 특히 이제 저기 성완종 회장 메모 습관이 아주 치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 저런 비망록이라든가 다이어리는 일방적으로 혼자 기록한 거잖아요. 네. 저게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이게 4월달 오늘에 조차례 누굴 만났다라고 아래 칸이 비어 있다면 이거 인정받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빈 칸이 없이 이렇게 빼곡히 적어진 내용 중에 나중에 첨가할 수 있는 중간 자리에 들어간 거 이런 건 정말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전체가 이제 형사재판이나 이런 데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필이어야 되면 물론이지만 나중에 가필을 할 수 없는 다시 첨부해서 넣을 수 없는 그거까지 인정돼야 증거로 그렇군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다시 그 비망록을 보면 10월 4일에 김한길 전 대표, 4월 27일에 김한길 전 대표 만난 것으로 되어 있죠. 성 회장 죽기 전날에 바로 이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김 전 대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8일 저녁 성 회장이 급히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냉면 먹으면서 잠깐 만났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세상이 야박하다라고 했다고 하죠. 네.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여서 다음 날 영장실질 심사를 잘 준비하라 조언했다. 그 DJP 연합 당시 JP 측근으로 소개를 받았으니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다. 오래됐다. 인간적 관계로 지냈다. 저게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의미가 있는 대목이 아까 김우성 대표가 2012년 대선 자금 수사를 여야 공개받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김한길 의원은 뭐 인간적으로 친하다. 자, 성완종 리스트에 도대체 새누리당만 들어가 있겠냐라는 것을 시사하고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야당 의원으로서는 최초 언급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저 세상으로 가기 직전에 어떤 마지막 순간에 만났던
그 인사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김한길 전 대표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친박, 그다음에 이 정권 실세들에게 계속적인 구명운동을 했는데 그 구명운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인간적인 정리로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줬다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떤 인간적인 짠한 부분이 하나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2012년에서 2013년 말까지 지금 비망록 형태로 공개된 부분이 있는데 당시는 성완종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서 만났다는 대목,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이 다이어리의 존재만으로 이게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고 음습하게 무슨 돈이 오갔고 이병기 실장을 만났다는 부분이 돈이 전해졌거나 이렇게 넘겨짚을 만한 대목은 아니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저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면 성완종 전 회장이 그 만났던 사람들, 부탁하러 갔던 사람들, 그 전에 돈이 먼저 갔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돈을 주고 이렇게 친맥을 쌓았던 사람들을 다 만났던 거 아니냐.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저희 국민들은 다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단계는 통과를 했을지 모르지만 돈을 줬으니까 부탁하러 만났지 않았겠냐.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해 북방 한계선 가까이에 있어 북한의 도발 노출돼 있는 백령도가 최첨단 정보기술, IT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IT 기술 덕분에 치안과 보건복지도 향상돼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지에 한정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방위 대피 훈련이 있으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만들어진 백령도 내 지하 대피소. 관내 26개 대피소와 군청 상황실이 실시간 영상회의를 합니다. LTE 재난통신망을 통해서인데 위성망과도 연결돼 5년 전 연평도 포격 같은 상황에서도 긴급 통화가 가능합니다. 어선이 드나드는 주요 포구엔 고 해상도 CCTV가 설치됐습니다. 이제 어민들은 육지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배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척 편리하죠. 옛날에는 이게 우리 그 기름 같은 거를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누가 와가지고 도둑질해 가가지고. 백령도 주민의 20%는 65세 이상 노년층. 이 스마트워치만 차고 있으면 심장 박동과 운동량이 수시로 측정되고 이상이 감지되면 119에 즉시 연결됩니다. 현재 고령자 50여 명에 우선 제공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던가 그런 거 하면 119 부를 때 좋잖아요. 육지로부터 200km 이상 떨어져 있고 북한과 인접해 있어 재난과 안보 불안을 안고 있는 백령도. 첨단 IT 기술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정훈입니다. 네, 오늘 아침 경제 골든타임은 성완종 게이트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